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구강사 배움표 탐쌤입니다. 우리 서울시 직렬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된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기존의 방향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우리 기존에 서울시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문법이 많고 그리고 비문학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작문 독해하고는 굳이 관련이 없는, 문법만 열심히 하면 잘 보는 시험, 거기에다가 배경 지식을 일부 묻는 문제들이 있는 문학 문제, 그쵸? 요런 유형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뭐 심각하게 어려운 문법 문제라든지 심각하게 너무 세밀한 배경 지식을 묻는 문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차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는 되었다. 그래서 뭐 대표성 있는 문제들로 잘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체감 난도 자체는 조금은 높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문법을 어느 정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당락이 좀 결정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문법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문법을 조금은 아직 덜 내공이 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세부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배경 지식은 묻지는 않고요. 좀 라이트한 배경 지식 수준으로 묻고 있다. 그런데 주요 작품 위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작품도 너무나 대표성 있는, 너무나 유명한 주요 작품들로 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거의 알고 있는 작품들로 문제를 푸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비문학은 뭐 우리 서울시 측에서는 언급할 필요 없는 수준이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총평 말씀드려 보고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보기 밑줄친 말 중에서 맞춤법을 맞게 쓰인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보시면 보내는 대에는 그랬습니다. 이 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존 명사로 아주 잘 띄었었습니다. 그죠? 보내는 대에는 하고 조사를 붙였고요. 그리고 뭐 겉에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의존 명사나 일반적인 자립 명사로 대체가 가능하면 의존 명사 되니까 띄어 쓰는 거 괜찮아요. 일단 기억 잘했고요. 니은 책만한 요거 포인트죠. 제가 이런 공식 말씀드렸어요. 체험 플러스 만 플러스 한, 요런 느낌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붙이고 요거는 띠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렇게 쓰셔야 돼요. 체험 만한,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예문으로 수업 시간에 드렸었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집채만한 황소, 그죠? 바위만한 황소, 뭐 요런 식으로 예문을 들어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김 띄고 박사, 이렇게 띄어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직이가 아니라 솔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늘리고, 이거 포인트죠. 늘리다와 느리다를 구분하는 거죠. 요거는 양 또는 세력을 의미하고요. 늘이다는 길이의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과 지혜는 양이니까, 그죠? 요 늘리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비읍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옷 읽음으로써, 자, 수단 방법이 좀 더 맥락상 어울릴 테니까 읽음으로써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음으로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해야겠다로 이렇게 붙이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해야 하겠다의 줄임말이에요. 이걸 뭐 가르칠 필요는 굳이 없겠네요. 해야 하겠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쓸 때는 뭐 이렇게 띄어 쓰겠죠. 근데 요 하가 이렇게 생략이 되니까 요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해야겠다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를 생략해 버렸다? 그러면 얘 포지션이 선어말, 시제 선어말 어미잖아요. 그럼 선어말 어미를 이렇게 해서 띄어 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만 남았어요. 얘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해야겠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니은 비읍. 여기 짝으로 굳이 맞추자면 2번 니은 비읍만 맞는 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밑줄신 부분의 시제가 나머지 세 문장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이게 늙었다, 뭐 닮았다, 닮았어, 늙었어, 말랐네. 여기에 다 과거 시제 선언말음이 at엇이 쓰이고 있는데 시제를 사실상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너도 지금 많이 늙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고요. 2번도 어릴 때 너는 지금 네 아버지 어릴 때를 지금 꼭 닮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겠죠. 근데 3번 보시면 그 사람은 작년에 부쩍 늙어서 작년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가 되고요. 4번 고생해서 그런지 많이 말랐네. 지금 마른 거죠. 그래서 현재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3번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대노가 아니라 대로입니다. 이 대노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갈음이 아니라 요거는 가름입니다. 쪼개어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다, 나눠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름으로 표현하셔야 되겠고요. 3번 목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걸이가 아니에요. 이건 목이 퉁퉁 붓는 병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목이 퉁퉁 붓는 병은 목걸이, 그리고 턱이 퉁퉁 붓는 병은 턱걸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장신구는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욜로, 우리가 아는 뭐 욜로의 삶, 그 욜로 아닌 거 아시죠? 이 욜로는요 요리로의 준말이에요. 요리로. 근데 요리로는요 이게 부사예요. 이 품사가 부사가 됩니다. 이 요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리로 자체가 부사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욜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사성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지금 간담상조죠. 그러니까 서로 속마음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맥락 괜찮고요. 2번은 당난거철이죠. 이거 무모하게 덤벼드는 행세입니다. 그러니까 맥락 괜찮네요. 3번은 기호지세죠.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때. 그죠? 맥락 괜찮아요. 4번 부부의 연을 맺어 100년 하청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황하의 물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게 맑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오래 지나도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100년 하청이 아니라 이거는 100년 가약이 맞겠죠. 그죠? 100년 가약. 젊은 남녀가 평생 함께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언약,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갑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중성자는 발음기관의 상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발음기관의 상형을 통해 만들어진 건 초성자죠. 즉 자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중성자는 삼재 기억나세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삼재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음기관은 초성이에요. 삼재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래야 중성자, 모음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답 바로 1번이네요. 2번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하는 자음들은 형태상 유사성을 지닌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역, 여기다 가획의 원리 하면 키읔이 되죠. 그죠? 그러면 기역도 아음이고요. 키읔도 아음입니다. 어때요? 똑같은 아음, 어금니 소리입니다. 형태상 비슷하게 생겼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티읕. 니은에 가획하면 디귿, 디귿에 가획하면 티읕이 되죠. 그죠? 여기 가획자인데 이거 서름이잖아요. 그죠? 이 서름, 딱 같은 서름 시리즈니까 어때요? 모양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음 위치 속에 속하는 자음자들은 형태상 유사성을 지닙니다. 왜?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이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면서 글자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이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 다음 3번. 중성자는 기본자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중성자의 기본자는 아래야 그리고 이 요게 천, 지, 인이죠. 그죠? 의와 이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만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초출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의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오늘날 오예요. 오. 쉽게 얘기하면. 의에다가 아래에다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죠. 그죠? 이에다가 오른쪽에다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게 아. 왼쪽에 점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와 이의 아래아를 한 번만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초출자. 그 다음에 이런 용어도 있죠. 제출자. 요거는 의와 이에다가 아래아를 두 번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그러니까 요, 유, 야, 여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종성부형 초성 아시죠? 초성 갖다 쓰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기의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슬픔이 오히려 긍정적인 거고요. 기쁨이 부정적인 겁니다. 이때 기쁨은요. 이기적인 기쁨이에요.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기쁨이고요. 이 슬픔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 기쁨에게 이기적인 삶 그만하고 우리 같이 하는 삶,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의인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컨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가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 촉구고요. 슬픔이 가진 소중한 힘을 긍정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아니겠죠. 그죠? 이거 여기서는 슬픔이 오히려 긍정됩니다. 기쁨은 여기서 이기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 시 너무나 초초초 울트라 킹 제네럴 메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를 안 읽어보고 또는 한 번 정도 가볍게라도 정리를 안 해보시고 시험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되고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이 시를 몰랐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시험 범위를 온전히 공부하신 건 아니에요. 왜? 문학공부법에서의 온전한 방향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수능형 문제를 열심히 잘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능형 문제라는 건 일체 배경 지식 없이 어떤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교양인 수준으로 가볍게 감상하시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이게 수능형 문제풀이 연습이죠. 이 연습 온전히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 공부, 주요 작품, 초메인에 해당하는 주요 작품들. 우리 에듀윌 교재로 친다면 우리 에듀윌 문학 교재 맨 뒤에 있는 약 200여 작품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초 울트라 킹 제네럴 메인에 해당하는 작품들이죠. 그런 작품들 미리 어떻게 넣으시고 정리해 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요게 기본적인 공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작품들은 잘 정리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물론 주요 작품 정리 안 하셔도 수능적 접근만으로,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그냥 가볍게 감상하고 근거 찾는 접근만으로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 풀 수 있게끔 요즘에 잘 나와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낯선 작품, 특히나 고전시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낯선 작품을 미리 잘 정리해 두시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보고요. 체감 난이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서울시 직렬이든 아니면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특히나 뭐 서울시 직렬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일부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2021년 기준으로 국가직에서 동동 해석을 물었죠. 그죠? 이 배경 지식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적 접근만으로는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시험 대비를 여러 방향의 리스크가 없을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가시는 게 무조건 좋다. 물론 낯선 작품을 가볍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수능적 접근이 가장 주가 돼야 되는 건 맞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주요 작품 정리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 메인 공부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 두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2번 대결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평등함을 중시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결, 갈등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평등, 함께함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였다. 뭐 역설법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두 번째 줄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랬어요. 딱 봐도 모순된 표현이죠. 역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현실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의 시다.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보기에 외려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젠다가 아니라 어젠다입니다. 어젠다고요. C저 괜찮고요.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 그 다음에 팸플릿 괜찮고요. 규슈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기에서 중의성이 발생한 원인이 같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해서 보시면 아버지께 꼭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붕붕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시는 차일 수도 있겠죠. 단어 때문에 중의성이 생겼습니다. 어휘에 의한 중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철수는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아름다운이 하늘을 수식하는지 구름을 수식하는지 사실 중의성이죠. 그러니까 수식에 의한 중의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디귿 철수는 아내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의성이냐? 이거는 아내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와 내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 중에서 다시요. 아내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와 철수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에서 철수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철수가 아내와 딸을 놓고 봤을 때 딸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비교 구문, 그러니까 비교와 관련된 이런 표현과 관련된 중의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잘생긴 영수의 동생 같은 패턴이네요. 영수가 잘생긴 걸 수도 있고 동생이 잘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수식에 의한 중의성.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 바로 2번 나왔고요. 미음 그것이 정말 사과냐? 너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니?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사과 먹는 과일 사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휘에 의한 중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읍 영희는 어제 빨간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학교에 안 갔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빨간 모자는 안 쓰고 학교에 갔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부정표현 가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정표현에 의해서 뭐를 부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부정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썼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냐? 아니면 학교에 갔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냐? 이게 부정적 표현에 의해서 중의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고요. 9번 얼명사의 제망매가 뭐 킹 제너럴 핵심이겠죠. 그죠? 초주요 작품입니다.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 그냥 뭐 거의 안 읽고 1, 2, 3, 4번 그냥 바로 정답 나오셨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억 보시면 이른바람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 뭐죠? 누이의 요절을 얘기합니다. 어릴 때 죽는 게 요절이죠? 누이의 요절을 뜻한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붙어 있어서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문제는 뭐냐? 붙어 있을 만큼은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돼서 떨어져야 이게 순리죠. 그죠? 이게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근데 이른 바람 때문에 더 붙어 있을 수 있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일찍 죽었다. 요절. 그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니은은 친동기. 그러니까 친남매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이거 한 가지에 나고 이거는 같은 부모한테서 났다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그 다음에 디귿 3번 다른 양가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생생한 표현이다. 아니에요. 19채 양가의 메인 특성 중에 하나죠. 19채 양가는 3단 구성입니다. 기, 서, 결. 보통 이 결은요. 9번째 줄, 10번째 줄에 들어가고요. 이 9번째 줄에 첫 어절에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야! 이런 표현들. 이게 뭘 얘기한다? 기서에서 진행한 시상. 시상이라는 건 시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기서에서 진행한 시의 내용을 아주 응축한다, 집약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번째 줄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건 19채양가, 즉 산해가의 사뇌가 아시죠? 19채양가의 이름이죠. 19채양가, 즉 산해가의 아주 기본적인 흐름에 해당한다. 패턴에 해당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리을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미타찰 맞아요. 뭐 극락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0번 밑줄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예산을 대충 걷잡아 이렇게 겉만 대충의 의미는 티읕 걷잡다예요. 그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죠? 요것처럼 디귿 걷잡다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우리 사실 한글 맞춤법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패턴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죠? 2번 방불하다는 흐릿하거나 어렴풋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고요. 뭐 3번 뭐 문제될 거 없고요. 4번 가름하다 이거 대신한다라는 뜻이죠. 이거 가름으로 안 쓰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았다, 대체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꿨다, 대신하다. 그 다음에 11번 보기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뭐 경음어와 관련된 거죠. 가 같은 경우는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 신발을 신고 꽃을 심고 용언의 어감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뭐 된다? 된 소리가 된다. 이거 경음아 재수업 기준으로 2번 공식으로 배우신 거죠. 그 다음에 나 어감 받침 얘네들 뒤에 결합되는 어미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리을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랬을 때 일단 가는 점지네요. 그죠? 점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가 되면 리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요게 점지가 되는 거죠. 요거 뭐 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따 이거는 리을 티읕이니까 그죠? 따로 된 소리 된다. 이건 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을 신기다로 잘못 발음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얘는 신기다예요. 이 발음이 신기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를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되냐? 신따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왜 된 소리가 안 되냐면 사동이나 피동전미사가 붙었을 땐 된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동이나 피동전미사가 붙었을 땐 된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기다로 우리가 잘못 발음을 많이 하는데 신기다가 아니라 신을 신기다입니다. 신기다.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밑줄 친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이거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디에 올라탄다라는 말 있죠. 그죠? 올라탄다. 그 말에 다이어적 해석들입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라는 의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3번은 아까 1번에서 했던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디에 타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 타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다의어예요. 근데 4번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에 해당해요. 요 타다는요.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올라타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아예 그냥 의미가 완전히 생으로 남남인 동음 이의어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13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새 옷 했을 때 새는 관형사니까 관형어죠. 2번 군인인 형이 휴가를 나왔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요게 사실은 관형절이죠. 왜 관형절이냐면 여기에 주어가 형이 군인인 거고요. 그런 형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띠고 있는 관형절로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대상이 꾸며주는 관형절의 문장 성분으로 컴백 가능하니까 이거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입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얘가 관형절이니까 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절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주어에 대한 무슨 어, 서술어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형어라고 해도 되고 서술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적 관점으로 본다면 관형어고요.
이 절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의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심화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에게는 부사어죠. 그 다음에 4번 시골의에서 의가 관형격 조사니까 관형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4번 머릿 말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하셔야 돼요? 머리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얘는 사이수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위층이 아니라 위층이죠. 왜?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면 앞에 사이시옷 안 적습니다. 위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님이 아니라 해님이 되죠. 이거 전미사죠. 전미사가 붙을 때는 사이수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북엇국 맞아요. 요게 표준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건 뭐 그냥 맨날 나오는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100번 나왔죠. 이거는 은커녕 요게 하나의 조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커녕은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의 포인트는 뭘까요? 야말로예요. 야말로. 이 야말로가 하나의 조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외워야 된다라고 특이하게 생긴 조사로 제시해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수밖에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부정어 온다? 그럼 이 밖에는 뭐다? 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힘 깨나. 이 깨나가 조사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꽤나가 아니라 깨나입니다. 깨나.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6번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결에는 근대 국어에서 친족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민족의 뜻이 더하여 의미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결에가 오늘날 민족의 의미로 많이 쓰는데 친족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에는 친족의 의미도 있고 민족의 의미도 있다. 근데 옛날에는 친족의 의미였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대 또는 뭐 확장 이렇게 얘기하죠. 1번 맞고요. 2번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 형체를 의미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앞면을 뜻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의 뜻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엔 나이가 적다로 바뀐 거죠. 이거는 의미 이동으로 보시면 돼요. 의미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뭐 좀 비하적 표현에서 비속적 표현에서 뭐 정상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뭐 괜찮은 표현 오히려 좀 격식이 있는 표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이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4번 보세요. 계집은 중세국에서 여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비칭이 된 거니까 비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밑줄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부인 요거를 지금 날짜 도장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근데 뭐 이거 낯서셨을 수 있는데 정답 2번 정도는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여러 문풀들 할 때 만나거든요. 이거 뭐 제가 문풀 할 때도 요 단어 기출에 쓰인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건장치는요. 멈춘 장치가 아니라 뭐다? 잠금 장치가 됩니다. 잠금 장치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불화 뭐 매각했다. 그다음에 4번 공무상 지득했다. 이건 공무상 알게 됐다.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기의 작품과 형식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제시되고 있고요. 그럼 말 그대로 시조죠. 시조. 그죠? 그럼 뭐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뭐 연시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의 면왕정가는 요거 뭐였죠? 가사입니다. 그죠? 요거는 가사 작품이지 연시조 또는 뭐 시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벌써 1번이 정답 나옵니다. 2번 우가 연시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훈민가 요것도 연시조죠. 그죠? 4번 도산 12곡 요것도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시조의 틀에 넣어도 맞고요. 아니면 그냥 시조의 틀에 넣어도 사실은 맞고요. 근데 이 특성이 뭐냐면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다, 이 사시사, 이 보기박스에 있는 작품도 초 울트라 킹 제너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면왕정가, 이 정답인 면왕정가가 가사라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 지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가, 훈민가, 도산 12곡 이런 것들 다 연시조라는 거. 이것도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초메인 작품들 아닙니까? 다 몇 번씩 뭐 적어도 최소 뭐 두세 번씩, 세네 번씩은 다 해석해 봤을 법한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몰랐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작품을 정리하시지 않은 거다. 그러면 주요 작품을 정리하시지 않았다라는 건 공무원 메인 공부의 양을 제대로 잘 지켜서 공부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서울시 직렬이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국가직 직렬에서 동동의 디테일한 의미 해석을 물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수능 시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 배경 지식 알고 있니 모르겠니로 그냥 유치하게 딱 던져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요 작품 정도까지는 정리해두는 게 무조건 메인 공부에 해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기를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9번 보기에 기억년에 들어갈 접속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기억 바로 앞에 보면 근대화의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 뒤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선진과학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시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반의 계획과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역접이 좀 더 어울리게 될 겁니다. 그죠?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요. 기억은 반대, 대립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역접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굳게 니은 바로 앞에 외교의 자주성을 굳게 지켜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니은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진 기술을 어떠한 원칙에서 받아들여 어떠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어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굳게 지켜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굳게 지켜나갈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뭐가 돼요? 순접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뭐 따라서 뭐 이런 표현들 써주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1번 기억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고요. 오히려 니은이 순접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대등이 아니라 역접이 어울리고요.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전환보다는 역접이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보기에서 가라를 문맥 순서에 맞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읽어보면 생물의 동면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상기온이 있듯이 기온은 변덕이 심해서 생물체가 속하는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선택지들 보면 나냐 라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나를 보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날씨의 변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라 보면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해서 제철도 아닌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고 꽃을 피웠다가 날씨가 추워져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이상기온에 속기는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겨울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춥지도 않아 벌레들이 다시 나왔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온과 관련돼서 핵심 잡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라가 먼저 와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나가 맨 앞에 온다. 그럼 선택지 1번과 2번을 보세요. 나에 비해서 가가 훨씬 더 뒤에 있죠. 순서상. 근데 가를 한번 보시면 하지만 위험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만은 아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를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날씨 변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동면에 잘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가에 비해서 나가 더 앞에,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맨 앞에 때려버리면 가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 맨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가 맨 앞에 와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가 오는 거겠죠. 그죠? 왜? 가는 그 다음이라고 둘 다 3번이든 4번이든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다냐 나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답을 한번 보면 박제의 경우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더라도 대다수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잠시나마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동면과 관련된 에너지 소모를 얘기하는 건 뭐죠? 가죠? 그러니까 가 뒤에 다가왔을 때 그 에너지 소모와 관련된 박쥐의 실제 예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용 연결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라, 가, 다, 나 이런 순서로 된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함께 서울시 직렬 해설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뭐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해설이 조금 빠르고 간략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에듀윌에서 학습 질문 하실 수 있죠? 학습 질문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또 다른 강의 또는 다른 해설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